저희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말씀 주실 리딩 애널리스트는 김경률 책임 연구원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금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SK그룹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그 러닝타임이 좀 길어졌고요. 현대차 그룹은 차의 한 길로 달려왔기 때문에 또 간명하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주제어는 관세 리스크의 현실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잡아 주셨고요.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저희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제어 하에 이제 세 가지 꼭지를 잡아 주셨고 그 첫 번째가 관세 및 또 나오네요. 그 OBBA 등 미국 정책 변화가 그룹의 사업 안정성과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사실 김경률 책임 연구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관세를 전략적 수단으로 삼아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초기에는 이제 무역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주요 국가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등 이제 미국 내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부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관세 정책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등 이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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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곧 이제 현대차 그룹의 주력 사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즉 OBBBA 시행은 미국 내 전동화 전환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이제 이 같은 대정책 변화가 현대차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5년 7월 31일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서 상호 관세 인하 및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폭력별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양국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합의 결과를 계기로 관세 부담이 조속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호 관세와는 달리 품목별 관세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대통령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명령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당분간 관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내하면서 완성차금을 중심으로 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IR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8,282억 원과 7,860억 원의 관세 부담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관세 부담이 2분기 기준 현대차 영업이익률의 2.2%포인트를, 기아는 2.7%포인트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발효 시점과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2개월치 선적분에 대한 관세가 비용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네, 1업, 1호 볼 때 양사가 매월 부담하는 관세액은 약 4천억 원 수준입니다. 관세율이 15%로 인하될 경우 이 금액은 약 2,500억 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9월부터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 양사 모두 각각 2.6조 원 내외의 관세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관세로 인한 미국 내 생산원가 상승 그리고 부품사들의 간접적인 관세 정가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관세로 인한 총 비용 부담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음, 예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는 사업 구조상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의 관세 리스크가 현대위아나 현대캐피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5년 2분기 수익성이 직전 분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미 전동화 공장의 조기 가동에 따른 AMPC 수령, AS 부문의 호조,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세 영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트랜시스는 같은 기간 수익성이 직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국 법인이 음, 국내에서 음, CKD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관세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현지 고객사와의 관세 분담 협의 등 대응 방안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현재 50%의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 비중이 5% 미만이고 주요 수출 품목이 고마진인 차량용 냉형 간판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고객사의 수요 위축과 국내 철강사들의 간접 수출 감소로 인한 판가 인하 압력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미국 외 글로벌 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관련 2차 파급 효과는 중장기 영업 실적을 일정 수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동차 관세는 비단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직면한 사안이며 지역별 수출 물량과 공급망 구조에 따라 그 영향은 제각기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글로벌 1위 완성차 그룹인 토요타는 4월에서 6월 4,500억 엔, 약 4.3조 원의 관세 부담을 발표했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약 1.2조 엔, 약 11.6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M과 포드 또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각각 11억 달러, 약 1.5조 원과 8억 달러, 약 1.1조 원의 관세 부담을 공개하면서 미국계 완성차 업체조차도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차량 가격 인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음,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소비 심리 위축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면서 선제적인 가격 인상이 수요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미국 생산, 미국 판매 원칙을 강화, 원가 절감 등 비가격 중심의 대응 전략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비가격 전략만으로는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네. 상황입니다. 결국 이익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열이한 완성차 업체들 차량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시장 점유율 확대 혹은 수익성 방어라는 관점에서 보다 넓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관세에 이어 미국 자동차 시장의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미국의 감세 법안 OBBA의 시행입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조기 종료가 2025년 9월 말로 확정되면서 완성차 업체 전반의 전동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그동안 미국 시장 내 전동화 전환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지만 구매 보조금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수요 위축이 예상됩니다. 자체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대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축소 운영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는 전기차 재고 소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10월부터는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도 수익성이 높고 인센티브가 낮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확대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OBBA 시행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없게 된 점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기차 구매 가격 상승이 하이브리드 수요로 전이될 경우 이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이후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 쾌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판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현대차와 기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하이브리드 판매를 빠르게 늘리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이브리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전기차 수요의 일부가 하이브리드로 이동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는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수한 이익 펀더멘털에 기반하여 경쟁상 대비 더욱 유연한 가격 전략이 가능하고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하이브리드 생산을 확대하면서 관세 회피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D2 적용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술적 차별성과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어쨌든 앞선 SK보다는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네. 그렇게 들으셨다니 네. 정말 개인적으로도 다행스럽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꼭지로 잡아주신 질문은 아마 이게 공통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최근 5년 그룹의 투자 방향과 성과 그리고 재무 완충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020년 이후 이제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주력 사업인 자동차 부문의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에 주력을 하였으며
기아는 국내 중심의 설비 투자 강화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부품 부문에서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동화 부품 생산 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외에도 미래 모빌티 영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AI 기업인 보선 다이나믹스를 인수하였으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업인 포리투닥과 모셔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망공 모빌리티 개발 기업인 슈퍼널에 대해서도 투자를 진행 중으로 단순 자동차 제조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같이 2023년부터 자본적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지분 투자 규모 역시 2022년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과 기아 화성 에보플랜트 신설을 끝으로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그룹의 투자 기조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부문과 자동차 부품 부문 모두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분기부터 본격화된 관세 부담은 영업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투자 집행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뭐 또 미국 관련해서 부각된 이슈 있죠. 그 현대제철의 미국 고로가 아닌 전기로 제철소 투자 긍정적 요인과 부정 요인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슈로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네, 현대제철은 2025년 3월 미국 루이지애나에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 투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기로 방식을 채택하면서 탄소 저감 생산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면서 미국 자동차 강판 시장에서 판매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현대제철 중심의 그룹 전략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58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재원 조달은 자기 자본과 외부 차입을 5대5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기 자본은 현대제철을 포함한 그룹 내 계열사와 전략적 투자자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2025년 4월 포스코 그룹이 현대차 그룹과 또 제철소 합작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를 통해 현대제철의 중장기 수익 창출력 강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는 탈탄소 전략 실행력 강화입니다. 이번 제철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로가 아닌 전기로 방식을 채택했는데 전기로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약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ESG 투자자들의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높은 수익 관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물류비 절감과 납기 안정성 확보를 통해 미국 자동차 강판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캡티브 물량을 통한 안정적인 초기 가동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3개의 완성차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이 물량을 바탕으로 초기 생산부터 안정적인 가동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플랜트 증설을 추진 중인 점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및 유럽 완성차 고객사 확보 가능성입니다. 그룹의 레퍼런스가 축적됨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신규 거래가 확대되고 이는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외형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 부담 확대입니다. 앞서 총 투자비 58억 달러 중 29억 달러를 외부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자기 자본의 절반 이상을 그룹 내부에서 조달할 경우 총 6조 원 규모의 재무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철강 수요가 부진하고 저가 중국산 철강제 유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철강 부문의 영업 창출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경우 잉여 흐름과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음, 나타날 음, 가능성이 매우 음.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 생산 지연 리스크입니다. 자동차 강판은 이제 주요 철강제 중에서도 가장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입니다. 직접 환원철과 전기로 그리고 자동차 강판으로 이어지는 고난도 공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또는 공정상의 문제가 상업 생산 개시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인허가 절차 지연이나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한 일정 차질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수급 우려입니다. 국내 철강 수요 위축과 해외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자동차 강판의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국내 내수 시장 내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은 자동차 강판이 철강제 중에 가장 고급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철로부터 시작하는 전기로보다는 순수한 철광석에서 시작하는 이제 고로를 선호하고 현대제철도 그래서 당진에 이제 고로의 성공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공정도 고로가 아닌 전기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기대 요인과 우려 요인들이 예, 겹치고 있는 것은 예, 예, 사실입니다. 예, 다만 예. 이제 전기로를 선택한 만큼 일단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전기로에서도 이제 고객사의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음. 우수한 자동차 강판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외형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또 현장 질의를 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 질의도 주셨습니다만 아마 SK보다는 질문이 좀 적지 않으실까 싶은데 제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일본 EU에 이어 한국도 무역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가 됐나요? 네. 현대차 및 기아와 주요 경쟁 관계인 일본계, 유럽계 완성차 업체가 15%로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향후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예, 궁금하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과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 역시 최근 미국과의 그런 무역 협상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세 지역 모두 동일하게 15%의 이제 자동차 관세율이 음, 적용될 음, 음, 예정입니다. 기존 일본과 유럽이 이제 2.5%의 관세를 부담해왔던 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수출해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관세 인상 폭은 이제 일본과 유럽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무역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관세율 인하라는 점이 국가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지 이제 각 완성차 업체별로 적용되는 음, 점은 음, 음, 아니라는 음, 것입니다.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세라는 것은 이제 수출 지역 그리고 물량 그리고 공급망 구조에 따라서 영향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현대차의 물량 전량 국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아도 대부분의 일부 멕시코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이나 합의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토요타 등 이제 주요 경쟁 업체들은 여전히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제3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량도 음, 상당한 수준입니다. 음, 이들 국가는 아직까지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음, 따라서 일본 및 유럽계 완성차 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이나 효과는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단기간 내 생산지 조정이나 공급망 재편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쟁사보다 더 큰 관세이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쟁사의 가격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책임연구원님. 네. 자, 그러면 저희 현대차 그룹 이렇게 마치고요. 네,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진행을 하겠습니다.